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은 AT&T의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결과를 짚어보려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WBD 주식 세금권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증권회사에서는 세금을 부여했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여기 미국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세금이 없었고 소수점으로 남는 금액은 이렇게 현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쪼록 세금으로 피해보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료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실업률은 3.6%로 여전히 완전 고용 4% 이하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현재 역대급 인플레이션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대급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은 역대급 자이언트 스텝으로 빠른 금리 인상을 강행하였고, 보시다시피 코로나 전 금리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나 금리를 올렸어도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시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연준이 올해 말 목표로 하고 있는 3.4%까지 가려면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로 들어가서 우선 AT&T의 2022년 1분기 실적은 주당 순이익은 시장의 기대치를 넘겼지만 매출 면에서는 조금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에너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가 폭락하는 베어 마켓에 빨려 들어가며 마이너스인 반면에 AT&T 주식은 높은 배당률로 자금의 안전한 도피처가 되며 지금까지 올해의 성적은 플러스라는 매우 놀라운 주가 방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2022년도 절반이 지난 지금 전문가들의 올해 후반전 AT&T 주가의 전망은 약 23.5불대로 예상하고 있어 지금이 21불 근처니 지금의 하락장에서도 아직은 약 1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이낸셜을 보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매출, 순이익, 주당 순이익, 마진율, 영업이익 모두 하락하였고 워너미디어 매각으로 현금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렇게 지표들이 하락한 이유는 전체 매출에서 워너미디어가 빠져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이건 구글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워너미디어를 제외하고 계산한 것 같습니다.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앞서 보신 것과는 다르게 시장의 기대치를 훌쩍 넘은 것으로 나오네요. 지금까지보다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크게 넘어선 게 보이시죠? 다음은 이번 실적의 한정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선통신 분야에선 전체 넷 가입자 수가 550만 명 늘어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브로드밴드 가입자 가구 수 또한 일반 브로드밴드 5천에 파이버는 거의 30만 가구를 더하며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각각 2.5%, 8.6%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수치들은 워너미디어를 제외한 순수 통신사업만 놓고 비교한 것입니다. 다음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볼 건데요. 사실 이번 분기는 이것들을 보는 것이 별로 큰 의미가 없을 듯 싶습니다. 워너미디어가 빠져나갔으니 당연히 영업 매출과 이익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자산 규모는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분량이 전부 현금성 자산이라는 겁니다. 워너미디어 매각으로 현금성 자산의 규모가 거의 배가 된 거 보이시죠? 즉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숨통이 트인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단기 부채는 현금성 자산 77빌리언에 비해 조금 많은 82빌리언 수준이고, 장기 부채 또한 약 30빌리언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오네요. 5G의 스펙트럼 경매가 상승, 임금 상승들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 흐름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워너미디어 매각 이전과 이후의 차이로 영업현금은 줄어들었고 더 이상의 인수합병 지출이 없으니 투자현금은 줄었고 다만 장기 부채가 늘어났네요. 통신장비 설비 투자와 지출 가격이 늘어서 그런 듯 싶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역시나 이번에도 주력 사업인 통신사업은 5.5% 매출 상승을 기록했고 그 외에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통신 분야도 매출이 늘어난 만큼 운영 지출도 늘어나서 순이익으로만 보면 소폭 감소하였고 마진율도 소폭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수로는 포스트페이드와 프리페이드 모두 포화 시장에서도 점진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네요. 비즈니스는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고 컨슈머 분야도
역시 미비한 수준입니다. 이젠 매각돼서 별 의미 없는 워너미디어 분야는 준수한 성적이지만 통신 분야와 비슷했습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비용이 더 늘어나서 수입은 줄었네요. 라틴 아메리카는 역시나 티끌만큼 미비한 수준입니다. 네, 다음은 실적 발표 프레젠테이션을 볼 텐데요. 우선 AT&T의 3대 목표는 통신 분야에서의 성장, 모든 분야에서 효율을 극대화시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그리고 자산을 꼭 필요한 알짜배기 사업에 잘 분배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입니다. 한마디로 쓸데없이 이것저것 안 하고 잘하는 거에만 집중하겠다는 소리죠. 매출은 앞서 말씀드린 듯이 통신 분야만 놓고 보면 늘어났으나 마진율과 주당 순이익은 조금 줄었습니다. 이렇게 통신 분야만 비교한 자료도 있네요. 앞서 보신 것과 동일한데 주당 순이익은 조금 늘었네요. 주력 사업인 통신 분야, 특히 5G와 파이버 인터넷 가입자 수를 보면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이나 그 가파름이 많이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포화 상태인 시장에서 이 이상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란 매우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무선통신 분야의 매출이 늘었다는 것은 분명 자랑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마진과 순이익이 줄어든 건 아쉽네요. 그 외 컨슈머와 비즈니스 분야는 워낙 미비하니 넘어가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자금 운용 계획으론 올해와 내년에 걸쳐 총 24빌리언을 5G 설비 투자에 지출할 예정이고, 내년 말까지 EBITDA 대비 부채 비율을 2.5배로 줄이는 걸 목표. 배당금은 반으로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으로 1년에 약 8빌리언가량을 지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저번 워너미디어 매각건으로 약 40빌리언의 현금이 들어왔고, 이것으로 4월에 10빌리언 부채를 갚으며 급한 불은 껐고 5월에 추가로 12.5빌리언 채권 상환으로 지출하였다고 합니다. 하여 여기 보시다시피 향후 8년 동안 부채 규모를 17.5빌리언에서 5빌리언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라 합니다. 오늘 영상의 요약입니다. 2022년 1분기 AT&T는 매각한 워너미디어를 제외한 순수 통신사업의 실적만 놓고 보면 시장의 기대치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비용의 증가로 마진율과 영업 현금 흐름은 축소되었습니다. 포화 시장인 통신시장에서 여전히 꾸준한 가입자 증가를 유지하며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점은 호재이나 이 증가세의 둔화는 악재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설비 투자만큼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는 전략을 밝혔고, 이렇게 하여 5G와 파이버 통신 시장을 장악해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창출된 현금 흐름으로 향후 8년 안에 현재 17빌리언이 넘는 부채를 5빌리언까지 낮출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1분기 AT&T의 실적을 점검해 보았는데요. 이전과 별 달라진 것은 없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기도 하니 투자자들 입장에선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이기에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도 탄탄한 배당금과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AT&T로 자산이 도피하며 주가가 잘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좀 많이 늦었지만 오늘 점검한 1분기 실적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조만간 2분기 실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